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그 차례에 나오는 저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혹은 플랫폼 사회라는 말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그 개념적인 합의 내지는 공유된 그런 명확한 개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게 될 용어는 플랫폼이란 용어는 좀 광의의 의미로, 좀 넓은 의미로 복수 집단이 교류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조,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자 하고, 플랫폼 사회라는 관점은 이재열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경제의 정점에 있는 플랫폼이 사회 전반 구조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만들어내는 효과를 포괄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회의 그 특징들을 간명하게 집약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데이터화,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큐레이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플랫폼 사회에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론적인 관점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회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아마 넷플릭스와 같은 그 플랫폼에서 많은 그 다큐멘터리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대중들이 플랫폼 사회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상상하고 있는지,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의 흥미로운 문화적인 산물들이에요. 저 중에서 특히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를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이론 러니어의 그 커멘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왜 돈을 벌까요? 굉장히 이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당신의 행태와 지각에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사소하고 지각 불가능한 변화가 상품이다. 그걸 판다는 거죠. 저 파란색으로 제가 그 색깔을 바꿔놓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 자본주의가 어떤 상품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판매해서 가치를 획득하고 축적하고 재투자하는 그 일련의 사이클과 조금 다른 방식의 상품, 축적,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20년에서 10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노동이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저 점진적이고 사소하고 지각 불가능한 변화를 누가 파악하고 무엇이 저 변화를 예측하고 저 변화에 기초한 상품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사실 21세기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사회에 던지는 큰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문제로 저는 다른 자본주의, 논쟁점이죠. 논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과연 다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가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면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힘,
발휘하고 있는 행위자 내지는 장치로서의 알고리즘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읽고 계시는 그 감시 자본주의라는 책에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그 메커니즘이 왼쪽과 같이 이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예전에 공장에서 하던 그 노동 행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클릭 혹은 사교, 이동 등등이 방대한 데이터로 채굴되고 그리고 소팅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행동 잉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측 상품이 돼서 미래 행동 시장이라고 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거대한 시장이 열렸고요. 그 시장 안에 유저는 우리는 사실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품 내지 원료로 위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강한 주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우리가 흔히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 부르는 해커 문화나 윤리는 굉장히 반권위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체제 반항적인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그 히피 문화에 심취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요. 근데 이제 1990년대까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그런 어떤 그 해커들의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만 2000년 4월에 닷컴 경제가 붕괴하면서 이제 서바이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아직 상품화시키지 못했던 행동 잉여들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모색이 시작됩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9.11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보를 안전과 연결시켜서 예전 같으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적 정보에 대한 방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능성이 전개되었다는 것이 주보프의 중요한 아규먼트입니다. 저는 그 좀 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이성에 대해서 저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그 특이성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 시간 관계상 좀 논의하기가 어려운 첫 번째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이성은 그 이전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직 노동에 포섭하지 못했던 부분을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예전에 나온 프리 레이버라는 그 티티아나 테라노바의 논문, 유명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노동이기도 하지만 미지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서 움직인 그 이동 거리 같은 것이 이제 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그 이동이 과연 노동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정동 노동이라는 개념 같은 것이 바로 저 부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태제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소셜이라는 게 뭐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소셜 네트워킹, 사교, 사회적, 이 소셜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 100여 년에서 200여 년간 사회과학이 사회라는 말로 지칭해 온 것과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더 쪼개고 들어가면서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연결 내지 공적인 것들을 재분배하는 흥미로운 영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웹 2.0 이후에 나온 소셜 미디어 혁명 이후죠. 그래서 원래 사회라는 말은 사회 정의, 평등, 기업, 문제, 연대 이런 명사들과 결합하면서 개인을 초월하면서 공통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퍼블릭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시멘틱스가 소셜, 정말 비단 한 10년 사이에,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바일하고 연결된 건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사이에 소셜이 사회를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재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은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헤이트의 메커니즘을 미디어가 매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 번째는 플랫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의 무한 축적을 긍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왜냐하면 이제 노동을 했으면 쉬어야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기본 로직이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서 자본을 무한 축적해 나가는 운동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쉼없는 노동이 긍정되는 거의 놀라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매력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문화적인 동력이 옆에서 주입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기독교 윤리가 나타나기도 했고 해커 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인지되지 않는 노동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혹은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정신이 필요 없이도 가동되는 자본주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말장난을 해서 돌려 얘기하면 정신 없는 자본주의의 가능성이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형태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삶을 지금 약간 리셔플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자본주의의 근본 엔진이 뭐냐? 이것은 물론 저 같은 사회학자가 깊이 탐구하기 어렵습니다만 알고리즘의 문제임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 20년 동안 사회학의 영역에서, 특히 문화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저 문제를 다루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저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한 후에 과연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여 어떤 현상들을 낳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앞에 부분에 논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다른 분들의, 선생님들의 논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